우리가 이제 유가 폭락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나 금이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혹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 금의 매입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다가 지금 약간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자산, 금의 시대가 도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국채보다 금이 선호될 것이다.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이번에 위기 초에 금값이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는 사실은 신흥정책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런 경제 위기에는 금값이 강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위기는 실물 경제 위기하고 신형 경제가 같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 현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자산이건 안전자산이건 가리지 않고 막 팔면서 현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금값이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형 경제건 아닌가벼 하니까 금값이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값은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 달리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레이 달리오는 그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이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참 독특한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이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의 행동이 그 헤지 펀드답지 않게 투자자의 그 자금을 다 돌려줬어요. 지금 위기가 오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계속 자기의 이론이나 원칙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번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그 분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거기다 금을 추가해라 라고 예전부터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기가 터지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미국은 재료금리를 넘어서 막대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할 거다. 그럼 국채 이자가 결국은 재료금리를 지나서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뿐이 없다. 그게 금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터지자 이번 4, 5초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6%로 떨어졌어요. 이게 역사 이래 최저점인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가장 낮았던 수치가 1.45%였거든요. 그보다도 더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짝 올라가는데, 결국은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은 금리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돈을 푸는 거 보면, 연준이 2조 달러를 풀었고, 미국이 재정정책으로 지금 5조 달러 이상을 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합 합치면 7조 달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풀리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양적 완화를 했을 적에는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이게 소비자들, 국민들한테는 돈이 안 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지 않는 뭐 부동산 가격이니 주식 가격만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이 돈을 이런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소비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어납니다. 재료금리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금값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즉, 그 이유는 금과 달러는 서로 대체제입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달러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달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이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고점이 그 당시 192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게 2000불을 돌파했을 때 과연 미국이 그걸 그냥 놔두겠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값을 억누른 사태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금값이 막 오르고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외환보유고에 달러 표시 국채를 편입시키지 않고 우리는 금을 편입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달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금값을 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이 몇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선은 그 뉴욕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 금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한 20% 정도 팍 올렸어요. 증거금을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물시장은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헤지펀드나 이런 큰 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커요. 근데 증거금을 한 20% 올리면은 그거는 증거금 부담 때문에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를 올렸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당황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때 가격이 좀 주춤을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그렇게 두 번 올렸는데 2011년 9월 달이 되니까 금값이 더 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1920불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물시장에 증거금만 올려서는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월가의 어떤 그 그루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데 그게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단기금리를 사고 장기금리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미국 정부가 말로는 장기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까 단기금리를 올린다는 건 금값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잠시라도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는데 금이라는 거는 이자가 안 붙는 안전자산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값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오퍼레이션을 한 이틀 후에 동시에 선물시장의 그 증거금도 이번에 다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금값을 좀 잡은가 했더니 그 다음에도 금값이 다시 스물스물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2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한번 해요. 그러고도 금값이 죽지 않고 시장에서 그 활력을 갖고 있자. 그 다음에는 2013년 4월 11일 선물시장에 이거를 황금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아침서부터 100톤의 물량이 확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100톤은 사실 개인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나 했더니 이게 다시 시장에서 살아나니까 오후에는 300톤의 매도 물량이 나와. 400톤이라는 거면 사실은 엄청난 물량인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되니까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이게 연간 생산량의 한 40% 정도가 금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가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범인으로 지목되는 게 한기관뿐이 없어. 그렇게 큰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목되는 거죠. 어? 아, 연준이 시장을 누르고 있구나. 즉,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에 맞서지 마라. 즉, 대세의 흐름과 정부에 맞서지 마라. 결국 그의 금값은 맥을 못 칩니다. 금값이 오를만 하면은 대량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올리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위해서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 금값을 조종하는 통에 금이 일정 밴드에 갇혀버립니다. 금의 생산 원가가 그 온수당 한 1,1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어. 근데 위로도 1,350불 정도만 되면은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350불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금값은 1,350불과 1,10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번에 금값이 그 밴드를 치고 올라와서 지금 한 1,700불 정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금값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미국 정부와 연준의 반응을 눈여겨서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인위적인 개입이 없으면 금값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가격은 사실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옛날에 금가격은 로스차일드가 결정을 했어요. 옛날 근본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런던 시장이 금거래 70% 이상을 하면서 런던 시장에서 사실은 현물 금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근데 단 미국의 선물 시장이 금 선물 가격은 미국의 선물 시장이 결정을 해요. 이게 정리하면 현물 금 가격은 런던에서 결정이 되고 선물 금 가격은 이제 뉴욕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선물 시장과 런던 현물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런던 현물 시장은 장내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회원사들끼리 장외 거래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얼마큼을 거래했는지 밖에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또 하나, 런던 시장과 그 뉴욕 시장의 그 거래량이 세계 금 총량에 비해서 너무 많아. 지금 세계 금 총량을 약 한 17만 톤, 한 7조 달러로 보고 있는데 런던 시장에서 1년에 거래되는 금의 양이 160만 톤에 64조 달러가 거래돼요.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서는 24만 톤에 한 10조 달러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상의 금은 한 17만 톤뿐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뭐 10배, 5배가 양쪽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적에는 쟤네들은 가상의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나? 아니면 요새 그 초단타 그 프로그램 매매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초단타 거래가 많은가? 라고 하면서 하여튼 일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미국에서도 그 선물 마감일에 그 현물을 요구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미국 시장에 그 금보유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각국 정부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을 옛날에 그 금한 본이자 했을 때 미국한테 맡겨놓은 금들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가는 나라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독일 같은 나라는 좀 많은 금을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미국이 내주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내줬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투자자들이 점점 더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이제 종이금은 저거는 현물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은 저거는 우리가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현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물을 살려고, 예를 들어서 금괴나 금바나 이런 걸 살려고 그러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 그만큼 지금 그쪽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실물금 거래소를 개설을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도 그 실물금 거래소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금 시장이 많이 이제는 그 다변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이 금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제 서로 잘 몰라요. 미국이 8,300톤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중국도 자기네들은 뭐 지금 많은 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공식 발표한 거는 2,000톤이 채 안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민간 보유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마 10,000톤 이상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가 더 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는 형편이고, 만약 예전과 같이 미국이 인위적으로 금값을 억누르려 그러면 이제는 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 금본위제도 시절에 미국하고 영국이 손을 잡고 그 1968년도에 금 9,300톤을 일시에 푼 적이 있어요. 금값을 확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시장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금을 계속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금하고 같이 가는 건 은이어서, 네. 은 가격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의 가격 변화와 은의 가격 변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금과 은이 경제 위기에 반응하는 양태가 이게 많이 다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돼서 가격이 오를 적에는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한 두세 배 더 빨리 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쓰임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사실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여요. 여자들 뭐 금붙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게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한 25%,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한 10%뿐이 안 돼요. 반면에 은이 그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IT 재료, 뭐 의료기기 재료 등 여러 가지 산업용 그 부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에 빠진다 그러면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은값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고,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은값이 더 빨리 올라요.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금과 은이 서로 상이하게 반응을 했는데, 즉 금융위기가 닥치자 1대 50였던 교환 비율이 1대 83까지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은값이 더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게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금값보다는 은값이 훨씬 빨리 오릅니다. 즉 1대 83이었던 교환 비율이 1대 30까지 떨어져요. 이 얘기는 금값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은값이 더 많이 올라서 그만큼 수익률이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